딴 얘기 안 하고 유치원을 잘렸어요. 잘못하면 유치원 중퇴가 될 뻔했네. 유치원 애가 좀 집중을 못하니까 굳이 그 집중 못하는 애를 보내서 거기 앉아있으면 뭐하고 다 오겠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대똑순맘 홍다연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들 중에서 제일 아들이 똑똑한 김민정님 소개해드립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정이고요. 15년 동안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근무를 했고, 저는 사실 비행하는 게 너무 좋았는데 아이들이 남자애들이다 보니까 저를 너무 찾아서 사실 애들 때문에 그만둔 게 맞고요. 그만두고 집에 있다가 이제 너무 또 심심하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주부 모델이라는 걸 알게 돼갖고 주부 모델을 하면서 취미 또 유튜브도 하고 또 모델 활동을 하면서 그러고 있어요. 대한항공 승무원을 오랜 기간 했었고 가만히 집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홈쇼핑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홈쇼핑에서 네. 유명한 또 모델이고요. 막강한 팔로워를 갖고 계신 인플루언서, 인스타, 유튜브 제가 또 주소 올려드릴 거예요. 아니 본인이 스스로 맨날 야매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네. 요리도 야매, 뭐 육아도 야매, 뭐 야매라고 하는데 아니, 너무 다 잘해. 잘하는- 너무 근데 굉장히 에너지가 많아서 동시다발적으로 멀티가 되는 멀티는 분이라서 그게 너무 좋은 것 맞아요. 같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저희가 애들 얘기를 할 거니까 네. 열심히 사는 엄마들 밑에 아이들이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지 얘기를 할 건데 아들이 두 분이신 거죠? 아들이 지금은 큰아들은 지금 22살, 작은 아들은 20살. 그러니까 큰애는 대학을 졸업했고요. 작은 애는 대학교 3학년입니다. 이렇게 외모로만 보면은 뭐 40대 딸엄마? 딸엄마 했는데 아들만 이 집도 네. 이제 양기가 좀 크신 분이 같고 근데 아빠가 똑똑해요? 엄마가 똑똑해요? 엄마가 똑똑하지. 아니, 아들은 엄마 닮는다고 하잖아요. 애들 머리는 네. 다 모계라고는 하는데 그렇죠? 오늘 이제 큰아들 얘기, 작은아들 얘기, 아이들 둘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또 이제 큰아들이 아주 물건이고 작은아들은 타고난 또 영재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일단 오늘 좀 재밌는 얘기를 풀어드릴 건데 먼저 사실 저는 한편으로 안 돼요. 한편으로 안 되는 원래 두 편인데 오늘 일단 그럼 큰아들 편? 원래 작은 아들 편. 그 국대 똑손맘에 오신 분들한테 저희가 작은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 어떤 아이템이 잘 어울릴까 하다가 뭐예요? 요거는 줄리크라는 브랜드고요. 네. 호주 유기농 브랜드 화장품이에요. 유기농. 생각났어. 오늘 또 직접 대표님이 가지고 좀 전에 오셨었어요. 비행할 때 이거 많이 썼어. 생각났어요. 또 아까 오면서 줄리크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어. 어디 봤는데 막 이런 얘기를 제가 하더라고요. 호주에서 비행할 때 호주에서 많이 다니는 거예요. 이거는 더 예뻐지시라고. 감사해요. 네. 너무 좋아. 이것 때문에 열심히 해야겠다. 여기 출연하시면 이렇게 선물도 좋은 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살림 안 하게 생겼잖아요. 막 프로 살림꾼이라서 프로 아니에요. 야매. 야매 살림꾼이라서 네. 그렇게 애들한테 열심히 집밥을 먹이는 장면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 저도 그게 중요한 사람이다 보니까 잘하시잖아요. 정말 열심히 해서 먹이더라고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 때부터 지금까지 아침밥을 굶겨본 적이 없다. 그건 진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애들도 아침밥 굶으면 죽는 줄 알더니 정말 아침은 키울 때는 중요하게 생각했고 맞아요. 나는 협박한 게 너 아침 안 먹으면 머리 안 가서 돌아간다고. 회전이 안 된다. 공부 못 한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많이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정답은 아니고요. 사실은 뭐 제가 안 준 적도 있겠죠. 근데 제 기억에는 다 준 걸로 기억을 하고 아침밥, 집밥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 얘기죠. 심지어 남편 도시락까지 또 야물딱지게 귀찮아지겠어. 아들 셋을 키우는 거나 마찬가지고 저는 아들 넷을 키우는 거나 마찬가지고 첫째 아들들이 제일 말을 안 듣는다. 여기 첫째 아들은 남편입니다. 그렇죠. 태어난 연도로 말씀해 주세요. 2002년, 2004년. 2002년생, 2004년생. 큰애는 대학을 올해 졸업했고요. 졸업하고 교대를 나왔어요. 걔는 교대를 나와서 임용고시를 2월 달에 와. 합격을 해갖고 지금 교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7월에 군대를 가요. 작은 아이는 대학교 3학년인데 저도 이제 걔를 제가 공부를 막 시키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제 본인이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싶어 하니까 빨리 군대를 갔다 오자 해서 걔도 7월에 군대를 가요. 갔다 와서 예. 학업을 계속 할 예, 생각으로. 그러려고. 첫째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1편, 2편 나눈다고 하는데 일단 첫째가 지금은 너무 듬직하게 엄마를 잘 케어해주지만 어릴 때 첫째 때문에 좀 속을 많이 썩었었다고. 제가 회사를 그만둔 거는 큰애 때문이에요. 큰애가 좀 쉬운 아이는 아니었어요. 왜 어떤 식으로? 평범하진 않았고 애가 좀 힘들었지. 딴 얘기 안 하고 유치원을 잘렸어요. 잘못하면 유치원 중퇴가 될 뻔했네. 유치원 잘리고 이제 커서 6살, 7살 때 또 좋은 유치원을 찾았지. 그때 가서 그때도 별로 안 그럼 유치원이라기보다는 어린이집? 일반 유치원을 보냈어요. 일반 유치원. 네. 그땐 적응을 잘했고. 아니 그건 아닌데. 그래도 좀 아니 그렇게 힘들게 키운 아이라고 했는데 또
사교육을 안 시키고 학원도 아, 안 보내고 그랬다고. 사교육을 왜 안 시켰냐면은 저는 이제 제가 뭐 안 시키려고 안 시킨 건 아니고 아이가 너무 싫어하니까 억지로 그렇게 보내자는 주의도 아니었고 애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 해주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애가 좀 집중을 못하니까 굳이 그 집중 못하는 애를 보내서 거기 앉아있으면 뭐하고 다 오겠어요. 엄마가 좀 판단을 나름 자기만의 방식으로 판단을 빨리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저 혼자만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남편이랑도 같이 고민을 많이 했고 아이 얘기 뭐 아이 의견이 막 중요하진 않아 어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쨌든 아이가 너무 싫어하는 걸 굳이 어찌됐건 스트레스 받게 하면서까지 엄마 아빠가 아이가 좀 다르니까 아이한테 그쵸. 포커스를 맞추고 의논도 많이 하시고 얘를 어떻게 키울 건가 고민을 많이 했던 예를 거네요. 들어서 이제 그쵸? 집중을 잘 못한다 뭐 ADD라 그러죠 음. 그런 것도 이제 사실은 혼자서 못하는 애를 학원을 뭘 보내 그냥 엄마 아빠가 끼고 왜 엄마들은 꾸역꾸역 보내시는 분들도 아니, 많잖아요. 근데 뭐 그분들의 방식이고 그거는 제가 뭐라고 할 수 없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애를 끼고 최대한 끼고 있는 거 그러니까 뭐놀 때도 웬만하면 제가 껴서 통제를 해주고 이제 공부를 하겠다고 생각이 드는 거. 고1 때 고1? 고등학교 올라가서? 고1 때 아. 그런데요 그 전에 애를 방치한 건 아니에요 애를 방치한 건 아니고 계속 끼고 같이 했어요 예를 들어 숙제도 같이 그러니까 하고 엄마 표로 공부를 시키신 그러니까 왜냐면은 거네. 애가 숙제를 혼자 하라고 하면 안 해요 안 하지 당연히 안 안 하죠. 하지 앉아 있겠어? 1분도 안 앉아 있어요 그러면은 같이 앉아서 해주고 뭐 숙제도 같이 해주고 놀고 싶다 그러면 혼자 못 놀아요 얘네들은 또 애기들은 그럼 이제 궁금한 거 있어요 그러면 엄마들도 물어보면 그래 사교육 안 시켰고 그러면 공부를 잘 했을까 못했을까 성적이 아니, 근데 어땠을까 우리- 뭐 이런 생각도 우리 하잖아요. 초등학교 때 뭐 성적이 없잖아요 없죠. 시험을 안 보니까 중학교 때 어땠어요? 잘하진 않았어요 그냥 보통? 그런데 이제 학교 공부는 제가 시켰죠 앉아서 해야 그럼 되는 거 꼭 해야 되는 거 그럼 어떻게 보면 좀 늦은 나이에 늦었죠. 공부를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은 건데 이제 고1 때 가서 그때부터 공부를 했다. 고등학교를 일반고를 갔는데 일반고. 거기 갔을 때는 거의 처음 들어간 시험 보잖아요 우리 이게 거의 바닥? 아. 거의 끝이었다고 보면 그치, 돼요 뭐 따로 다른 애들은 선행도 했을 거고 열심히 하다가 그쵸. 갔으니까 좀 늦게 스타트를 했는데 근데 내가 특이한 것 같아 그걸 아무렇지도 기다려준 아니, 엄마가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그냥 하면 되니까 그게 더 대단한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아이를 그냥 방치한 건 아니에요 제가 우리 아이가 또 초3 때부터 피아노를 쳤는데 피아노 잘 열심히 치지. 치는 거예요 열심히 막 몇 시간씩 치고 음.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열심히 하더라고 집중해서 애 좋아하는 거 위주로 해주고 나는 그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애가 뭐 공부가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으면 딱 정말 집중해서 거기에 빠질 수 있는 몰입할 맞아요. 수 있는 거. 그 힘만 있으면 언젠가 딱 깨치면 공부가 됐건 맞아. 뭐가 됐건 하니까. 그러니까 운동도 수영 뭐 태권도도 되게 오래 했어요 중학교 갈 때까지 괜찮네 그러면. 그러니까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그래서? 수영, 뭐 운동을 많이 했죠 수영 태권도 엄마 표로 축구, 해서 고1 때 이제 공부하겠다고 해서 그때부터 공부를 해서 정시로 교대를 간 거예요. 고2 때 혼자 공부를 하다가 고2 때 고2 때. 엄마 나 영어랑 수학을 도저히 혼자 하는 게 힘들다 해서 학원을 보냈는데 큰 학원을 보낸 건 아니에요. 학원을 다니던 애가 아닌데 대형 학원을 그치. 보내면 하겠어. 그래서 수학도 조그만 학원을 보냈고 영어도 영어 학원이라기보다 랩실인가? 그런 데 있잖아요. 혼자 할 수 있는데 그런 데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저는 이제 제가 국대 똑순맘을 오프하면 느낀 게 뭐냐면 아이들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성향도 있고 자기만의 빛도 있고 달란트도 있는데 맞아요. 솔직히 이거를 아이마다 다 다르니까 엄마가 끄집어내준 역할을 한다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큰 아이에 맞춰서 엄마가 그 학원을 찾아주고 다 가지치기를 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그걸 했다는 거죠. 선생님이 되는 지금 거죠. 선생님 하고 있어요. 선생님 공부 못하는 애들 잘 가르치겠는데. 우리 애가 너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기, 남자애들 뛰쳐나가고 막 선생님한테 욕하는 애들 있잖아요. 요즘에. 그런 애들이 그냥 귀엽대. 그리고 그런 애들 더 다독여주더라고. 자기 대단하다. 어릴 때 생각도 나고 아니 그런 애들한테 또 손이 가까 그러니까 마음이 이게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반듯하게 범생이로 자란 선생님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케어하니까 아마 그러니까 전 선생님이 되실 수 있을 것 수업을 하고 같아요. 나오면 다른 선생님들이 힘들죠 이런데 나는 되게 귀여운데. 나중에 언론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 그 어렸을 때 ADHD였던 선생님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했어요.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 같아.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다 그냥 놔주는 게 아니라 계속 끼고 했어요. 같이 옆에 앉아 있고. 엄마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보듬어주면서. 애가 뭐 한다면 같이 옆에 앉아서 같이 해주고 밥 먹을 때도 같이 앉아서 먹어주고 주말에 저희 무조건 식사 같이 하고 아빠랑 토요일을 엄마 아빠 같이 있고 항상.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항상 옆에서 케어해준다는 그 느낌을 놓지 않았던 거죠. 지금은 찾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솔직히 둘째 얘기를 하려고 오늘 만났는데 네, 그쵸. 첫째가 더 대단하다는 생각을 지금 그러니까 그 하게 얘기라는 게 돼요. 뭐냐면 저는 그 애들이 왜 타고났다 그랬잖아요. 음. 그리고 뭐 부모의 교육 방법에 따라서 애들이 또 뭐 달라진다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큰애랑 작은애가 너무 달라. 너무 달라. 맞아, 맞아. 그게 그 얘기라는 거. 저도 약간 타고났다는 거 믿는 게 저희 집도 쌍둥이인데 태교고 나발이고 다 태교고 필요 나발이고 필요 없고 지들 너무 성향이 다르니까 맞아요. 그 기본적인 성향 자체를 어떻게 엄마가 이제 만들어주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훌륭한 선생님이 되실 예비 선생님 응원합니다. 군대 잘 다녀오시고요. 이제 둘째 얘기를 해볼 텐데 둘째. 엄마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둘째가 진짜 뛰어난 영재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도 우리가 너무 뛰어난데 뛰어난 걸 또 잘 엄마가 키워줘야 되는 것도 또 그 맞아요. 역할인 거잖아요. 맞아요. 요즘 한국에서는 영재 교육이 또 잘 안 되다 보니까 어릴 때는 진짜 빛을 발하는 애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바뀌는 경우도 워낙 많은데 맞아요. 둘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가 좀 키우면서 좀 다른 애, 특별한 애라고 느꼈던 순간이 있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애가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작은 애 신경을 못 써서 너무 힘들었어요. 심지어 그렇지. 아기 때부터 울어갖고 걔를 업고 있다가 둘째가 나왔어. 그 정도로 큰애 업고 있다가 얘가 내려왔어. 둘째는 태교도 못했고요. 큰애가 너무 힘들어서 애 날 때까지 업고 있다 보니까 우리 둘째는 임신해갖고 제가 무릎이 내려앉았어요. 아이고야. 병원도 못 가고. 세상에. 그 정도로 힘들게 임신도 했고 날 때까지 낳는 날도 못 낳게 하는 거야. 병원에서 가지 나오래. 말라고. 엄마 나와. 내가 막 진통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엄마 나오라는 소리 들리는 야, 거야. 너 대단한 놈이었구나. 그러니까 진짜 책을 많이 읽어줬어요. 그 우리 애들은 제가 잠들기 전에 책을 막 10권씩 읽었던 것 같아요. 똑똑한 애들이 다 공통점이 어릴 때 책 속에 파묻혀 살았던 거는 맞아. 누구나 동일한 것 같다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내가 자다가 책을 읽다가 잠들었어요. 3시. 그 정도로 자고 일어나면 책이만 여기저기 쌓여 있고 글씨를 읽어도 애들을 책을 읽어줘야 돼요. 나는 속눈썹 붙이고 화장한 채로 책 읽다가 잠든 경우들이 진짜 많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책을 애들이 읽어달라고 하는데 귀찮아요, 사실은. 귀찮지. 너무 너 글씨 귀찮은데. 읽으니까 엄마한테 왜 읽어달라고 그래? 네가 읽어! 이런데 근데 엄마를 끼고 앉아주는 게 정서적으로도 좋고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옆에 누워서 책을 읽고 엄마 목소리를 듣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책이라는 게 이제 엄마들이 약간 잘못 생각하시면 정보라고 생각하고 지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혼자 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 있는데 포함 아니에요? 그러면서 애들이 이제 책하고 멀어질 수 있는 건데요. 정말 책이라는 거에 엄마하고의 어떤 좋은 기억, 따뜻함, 기분 이런 것도 녹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책을 좀 행복하게 느끼는 아이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둘째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똑똑이고 뭐고 큰애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왜 그랬냐면은 우리 큰애가 빠른 편이 아니잖아요. 근데 동생만 하다 보면은 동생이 형을 치고 나간단 말이야. 이 둘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도 엄마 역할로 되게 맞아요. 컸을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큰애도 잘 키워야 되니까 큰애가 예를 들어 피아노를 치면은 작은 애는 최소한 1년 뒤, 2년 뒤에 시작을 한다는 거지, 늦게. 같이 안 시키고. 작은 애가 너무 빨라요. 큰 애는 느리고 작은 애는 또 빠르고. 근데 작은 애가 그렇게 늦게 해도 다 따라잡아요. 되게 똑똑하다. 우리 큰 애가 지금 자존감도 높고 지금 그럴 수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엄마 덕이네. 난 그렇게 생각해. 엄마가 왜냐면 현명하게 잘 밸런스를 맞춰줘. 작은 애 위주로 막 했으면 작은 애가 지금은 우리 큰 애가 그래. 쟤는 왜 이렇게 똑똑해 엄마? 쟤는 똑똑해서 걱정이래. 쟤 호구당할까봐 걱정이래. 직업적이다 하지. 너무 똑똑해서 호구당한대. 그거를 다르게 생각하더라고. 얘는 엄마 왜 나보다 똑똑해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얘와 나의 다름을 인정해서 쟤는 되게 똑똑하니까 저렇게 하면 되고 나는 이렇게 하면 이거를 엄마가 잘 키워준 거네. 그러니까 뭐 조금 태권도도 좀 늦게 시작했고 동생이 수영도 늦게 시작했고 다 늦게 했던 것 같아. 큰애보다. 걔는 일반 유치원을 나왔어. 왜냐면 큰애가 일반 유치원을 나왔는데 동생만 영유를 보내긴 또 그랬어. 왜냐면은 걔는 영유 갔으면 더 잘했겠지 물론. 그런데 형 다니는 유치원에 같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큰애가 그 임용고시 공부할 때 막 힘들어했는데 자기는 도서관도 안 가는 거였어. 내가 도서관 가서 해라. 나는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집에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아들이 다 커갖고 그러면서 내가 공부할 때 꼼짝도 못했어. 밥에 목숨 건 애들이 있어요. 집에서 밥 또. 3끼 먹고 집에서 공부하는 거야. 저 거실에 앉아있으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막판에는 엄마의 집밥이랑 그게 필요했던 최고의 고시원은 엄마의 집밥을 먹는 곳이다. 내가 힘들었어. 어떤 어르신분이 해주는 말씀이 뭐가 있냐면
그냥 옛날 뿐이니까 집에 아궁이에 불씨가 꺼지면 그 집에 농기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애들이 일어날 때 엄마가 도마 소리, 칼질하는 소리, 그 그릇 딸그락거리는 소리로 이렇게 깨는 게 굉장히 정서적으로 좋대요. 내가 맨날 그래 애들한테 엄마 때문에 깼어 이래요 애들이 나오면. 아니 근데 그렇게 깨는 게 행복한 내가 거지. 부엌에서 떠드니까. 시끄러운 게 아니고 그냥 그런 행복한 기운으로 아침부터 기분 좋게 일어나는 거지. 그 안정감이 생기면 공부 잘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그게 중요하다.